남편이 항상 제멋대로라 너무 힘드신가요? 결혼을 했는데도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해서 너무 지치신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남편을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결혼을 했는데도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고 제멋대로인 남편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내 남편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말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건 엄연한 법률상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같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의무도 남편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자면 이제 결혼을 했다면 친구들과 술을 먹는 시간보다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맞을 거고,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도 하고 아이도 돌보고 해야 하는 게 의무일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아무리 남편이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고 화를 내보고 때로는 애원을 해봐도 이게 잘 바뀌지 않아서 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애원하는 우리만 답답하고 힘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런 제멋대로인 남편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패턴으로 계속 빠지게 되는지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곡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바위를 툭툭 두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숨어있는 물고기를 물로 나오게 할 겁니다. 그 뒤에는 투망 같은 거나 비닐 같은 것을 이용해서 구석으로 몰고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재빠르게 투망이나 비닐을 들어서 건져낼 거예요. 다들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계곡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이 방법이 가장 잘 먹히죠. 아마 남편이 항상 천방지축이라면 남편과 우리와의 관계 패턴이 이런 형태였을 겁니다. 우리가 제멋대로만 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이는 남편을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바위를 툭툭 건드리듯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게임 좀 적당히 해라, 술 좀 그만 마셔라, 화장실이 더러우면 청소 좀 해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남편을 궁지로 몰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울면서 애원하기도 하고 협박도 하죠. 정말로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하도 답답하니까 이럴 거면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제멋대로인 남편들은 정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잡히지를 않았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거나 반대로 나도 몰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말은 아예 무시하기 시작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만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패턴을 겪을 때마다 힘이 쭉쭉 빠질 거예요. 이렇게 화내서 뭐하냐, 그냥 이대로 살자 라고 다짐을 하면서 참다가도 또 남편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걸 보면 참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는 패턴인 거죠. 실제로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어떠셨나요? 이렇게 물고기를 몰아서 잡는 방식을 두세 번만 해보다 보면 금방 지칠 거예요. 정말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남편을 이런 형태로 다루려고 하면 우리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걸 빨리 아셔야 합니다. 물론 정말로 강력한 방법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너무 힘들다면 이혼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죠. 이혼을 한다면 그 이후에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을 수 있고, 특히나 아이가 있다면 당장 이혼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와 우리에게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신다면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조금 바꾸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계곡에서 물고기를 몰아서 잡는 방식은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의리거든요. 물고기가 있는 곳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잘 잡히지 않으면 계속 좌절하거든요. 에너지도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금방 지치죠. 그러니 저는 어차피 남편을 다루기가 힘든 게 마찬가지라고 하면 차라리 낚시꾼이 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우리를 쫓게끔 상황을 바꾸시는 거죠. 낚시라고 하는 건 한 곳에 앉아서 물고기가 우리가 원하는 미끼를 물게끔 계속 기다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갑인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물고기가 잘 안 잡히면 혼자 책도 보고 옆에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요. 다만 잡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조금 흠이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힘을 크게 들이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까지 남편을 쫓아다니고 몰아세워서 다루려고 했다면 이제 그 방법은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제멋대로인 남편이라면 정말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셨다면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대신 남편이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만 두고 장기적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기다려보는 겁니다. 낚시꾼의 태도를 가져보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남편과 하루 이틀만 살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고 버틴다고 해도 10년, 20년은 같이 지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남편을 몰아세워서 빨리 남편을 바꿔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행동이 바뀌고 변화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러니 10년, 20년 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남편을 다루는 방식을 이제는 내가 낚시꾼이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찾는 건 물론이고 분명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들을 얻는 것도 쉬워진다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낚시꾼이 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해봐야 할까요? 저는 해야 되는 행동이 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하지 않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좀 풀어주자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현재는 우리가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우리가 주는 미끼를 열심히 피해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남편은 항상 우리를 피하려고 무진장의 애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정도 풀어줬는데 얼마나 더 풀어줘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남편을 전혀 몰아세우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도 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속받고 억압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미 남편도 본인의 어떤 행동이 잘못된 건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싫고 피하고 싶은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표정과 행동으로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표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봐줬으면, 최소한 죄책감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특히 제멋대로인 남편들은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러 저런 냉랭한 모습이나 싫은 표정을 보여줘서 자신을 조정하려고 한다, 간섭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또한 간섭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우리가 간섭하고 구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우리도 사람인지라 이런 행동들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남편 입장에서는 구속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행동들을 돌아보고 이것들을 줄여야 우리가 진정한 낚시꾼이 될 수 있고 남편이 우리를 더 이상 피해 다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점점 남편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하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생각으로 남편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아내가 제시한 그 부탁을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미끼를 남편이 피하지 않게 되는 거니 우리는 진정한 낚시꾼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떠셨나요? 아마도 뭘 이렇게까지 낚시꾼 행세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남편을 막 몰아세워서 잡는 것도 지치셨을 거잖아요. 우리가 낚시꾼처럼 남편을 대한다면 남편이 최소한 절대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여유를 찾고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남편은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는 걸 좋아하게 되는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